만약에 이 남쪽 정부가 80 정도 하겠다. 예. 아니면 한 95 정도 하겠다. 예. 그러면 벽을 넘어설 수 없는 건 똑같은 겁니다. 예. 조명균이 30이고 예. 김현철이 50이었다면 예. 80, 90이 필요한 게 아니라 100m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 101m의 담대한 구상과 예. 선제적인 노력. 예. 이거가 전제되지 않으면 예.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기가 힘들다는 거고. 그렇죠.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그것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북 예. 공동 방역 한번 예. 추진해 봐야 된다. 그럼 중국은 통일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 코로나19 문제 등등 남북의 공동의 이 화근이 있는데 이 같이 한번 실무 협의를 해보자. 개성도 좋고 건강도 좋고 재성국도 좋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북쪽에 이런 사안을 가지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자고 제안한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퇴임하면서 짐이 무거웠다. 외부적인 압박이 많았다. 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무회의에서 항의를 하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질타를 하든 북쪽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든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이번 통일부에서는 넘어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해리스 주한미 대사를 만났어요. 오늘은 이제 주중 대사를 만난 것 같아요. 이제 중미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강대국 대사들을 쭉 만나는데 해리스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그 제 2.0 버전으로 바꾸자. 거기서 다룰 건 다루고 그것도 또 남북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워킹그룹이 기능할 수 있도록 좀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은 뭐 점잖게 했지만 사실 거부하더라고 말이에요. 야, 그거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인영 장관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겠구나. 막 그러나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득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가지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아플 때 의료 보건의료 지원, 그 다음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게 하고 이산가족 상봉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그렇습니다. 용단을 내려가지고 치고 나가면서 좀 실현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 북한이 이제 지금 대남 사업을 일절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통일의 상대방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문을 닫아 걸겠어요? 그렇죠. 북의 언설을 보면 항상 전제가 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민족 공조가 아니라 대미 추종. 이라면 그다음에 이 4.27 선언과 9.19에서 합의했던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만날 필요 없다라는 건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4.27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9.19 선언을 이행할 의지를 보인다면 만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을 2.0 버전으로 바꾸는 것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틀 연기가 됐습니다만 18일부터 28일까지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좀 축소 조정된 지휘소 훈련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는 대북 침공 시나리오에 입각해 있고 그죠? 그리고 참수 작전을 비롯해서 이게 뭐 그런 어마어마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축소했는지 북쪽에서는 예전처럼 강경 대응은 안 해요. 물론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 전쟁 훈련하다가 바로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준 전시 상태를 뭐 선포를 하고 초긴장 상태를 동원하는데 역시 이제 그 전략 전쟁 억지력이 이제 확실하게 생긴 이후에는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축소 조정했기도 하지만 북쪽에 이제 자해적 수단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번 한미 합동 그 군사 연습에서 우리가 이제 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게 이 남북 합의 위반인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위반이고 두 번째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한국의 이제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전작권 반환을 위해서 이건 필요한 거다라고 했는데 3단계 그렇죠. 훈련이 예정됐죠. 지난해 이제 1단계를 했고 원래 2단계 용어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2단계 그 이전 훈련을 전제로 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인데 미국이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게 또 내년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2022년에 우리가 전작권 환수하기로 약속한 건데 그 3단계 훈련을 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니들이 독자적으로 군사를 운용할 수 있는지 전략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지 그게 확실하게 검증이 되면 그때 전작권 넘겨주겠다라는 건데 넘겨주기 싫다는 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이번에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전작권 환수를 위한 전제를 충족시키는 훈련을 예상했는데 그렇죠. 그건 아니고 그러면 미국 중심의 연합방위태세라는 것이 이제 대북 침공 시나리오 그렇죠. 입각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얘기한 전작권 환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명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적으로 미국의 필요성에 의한 동북아 전략에 따른 훈련일 뿐이지 전작권 환수라는 건 명분도 진리도 없어진 이런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고 2차 폭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한미군 감염자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 상태에다가 그다음 남북 군사 합의 위반에다가 또 전작권 전환 얘기했다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건데 이것도 아니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미연합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월 말부터 주한미군 영외 휴가를 보내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생화학 무기를 풀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한미군의 그 코로나 대비는 우리 한국의 방역 당국이 간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7월 달에 7월 4일이죠. 해운대에서 폭죽 난동을 벌였어요. 3,000명 이상의 주한미군이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폭죽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음주하고 운전해서 사고도 부산 내고. 부두의 주한미군 부대에서는 세균전 시험까지 했죠. 하야레아 부대에서 했죠. 그리고 이태원발 코로나 확장, 그 다음에 이제 홍대 클럽 뭐 등등의 주 요인이 주한미군하고 미국에서 이제 들어온 그 외국인 강사들이었다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미 워킹 그룹도 안 바꾸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한미 합동 군사 연습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 미사일 고체 연료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800km로 묶어놨는데 이거를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또 뭐냐 이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핵잠수함까지 도입하는 국방 중기 계획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90.5조더라고요. 290.5조.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이른바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전자권을 전환한다고 이렇게 이제 에드벌론을 띄워놓고 미제 값비싼 무기를 다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권 인수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필수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기초 대응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거는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금은 넘겨줘도 된다. 근데 미중 간에 지금 신냉전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정세에서 전자권 너한테 넘겨줄 수 없다. 그러고는 아무런 도루묵이에요. 그러면은 남는 거는 우리 국민 혈세로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박아가지고 비싼 무기, 전자권 환수하는데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양해각서에 있는 그 내용을 충족시키느라고 무기만 산 꼴이 되는 거예요. 전자권 인수는 못 받고.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전자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은. 계속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죠. 자,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전자권 15년 환수하기로 했잖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5년 미뤘다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3단계 조치를 채우고 난 다음에 2022년도에 하겠다. 예. 지금은 또 다른 꼼수를 부리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넘겨줄 의사가 없다는 예. 생각이고 대신에 예. 그 가운데의 공백을 활용해서 무기 팔아먹고. 그렇죠. 미국 재정 위기니까. 그렇죠. 미국은 세계 패권은 자기들이 갖되 부담은 동맹국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있어요. 예. 우리가 전자권을 받아온다고 한들. 예. 그러면 이 우리 군대에 대한 60만 예. 군대에 대한 이 통솔권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게 되냐? 가져야 그렇지 되는데. 않습니다. 예. 자,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잖아요. 예.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 누굽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현재는. 우리 합참의장이 아니에요.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예.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통솔권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것도 좋다 이거지.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유엔군 사령부가 있어요. 예. 아무런 실체도 없는. 부트로스 갈리도 그랬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2번이나 유엔사는 유엔에서 파견한 적이 없는 없다. 군대다. 법적 실체가 유엔 없다. 산하의 군대가 아니에요. 유엔군이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암인데 요게 마침 유엔이야. 그렇죠. 근데 완전히 그렇죠. 유엔 기구 아니고 다만 미국의 군대예요. 50년대에 이제 이 유엔이 실수한 건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해 준 거. 네. 이거는 결정적인 실수인데 아무튼 유엔이 공식적으로 파견하거나 만든 군대가 아니라는 거. 근데 유엔군 사령관이 누굽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예. 한미연합사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의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전자권 환수 문제에만 매달리다가는 예. 돈 주고 뺨 맞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딱 돼 있다는 거죠. 국소권 뭐 돼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예. 자, 그리고 일본의 말이죠. 일본 아베 정부가 적기지 선제 공격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적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대중 견제 또는 대북 압박입니다. 중국하고 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미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있잖아요. 네.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이 그 미사일 협상에서 나온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 아까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늘려주고 고체력 사용하도록 하고 무기 많이 사도록 하고 일본에 이제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동맹국이 군사력을 약간 키워가지고 미국의 똘마니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강화는 절대 중국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최근에 아베가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가지고 전략 협상을 했어요.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일본이 어떤 이 소위 말하는 망언 내지는 과거사 그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아베가 굉장히 많이 공력을 들였죠. 그래서 적기지라고 하는 건 완전 북을 얘기하는 것만요. 기타 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 정부 관리들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북을 까겠다는데 공격하겠다는데 왜 한국 허가를 받아야 되냐. 자, 거기에다가 이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의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구축을 완벽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완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늘 미일 동맹을 한미 동맹의 위에 놓음으로써 동아시아의 미국 전략을 구성할 때 우리는 항상 뭐라 그럴까 똘마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문종인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셨듯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 급이 다르다고. 급이 다릅니다. 우리는 수직 계열, 이 지배와 종속의 동맹이라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동맹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죠. 예속 동맹 이게 동맹이라는 말을. 근데 미일 동맹은 다릅니다.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 현실을 자각할 제대로 인지할 이제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이제 좀 중단됐습니다만.
그럼 왜 풀어주느냐? 예. 미사일 사거리 늘려주고 예. 뭐 고체 연료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 핵잠수함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트럼프 전략입니다. 예. 트럼프는 예. 우리 돈 들이지 않고 그렇죠. 돈 쓰게 하고 예. 대신에 예. 결정적인 통제력은 자기들이 가지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전략 무기라는 게 아시다시피 예. 자기들이 이 통제하는 예.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예.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 전략 핵무기를 가지더라도 네. 발사권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네. 응?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방, 예.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예. 권한과 실력은 예. 걔네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추 예. 북하고 미국하고 이제 어느 단추가 크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단추가 청와대는 없다 이 말이네요. 없죠.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천억의 그 천문학적인 예. 돈을 들여서 미국 그 무기를 사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뭐 군사 전문가들이면 다 예. 아실 문제지만 그래서 예. 우리가 뭐죠? 국방 현대화라고 그러네. 예. 참 어리석은 게 이런 거예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올려달라. 예. 근데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이걸 갖다가 직접 지원하는 건 국민적인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를 더 사주겠다. 예. 응? 대신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조금 낮추고. 예.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발상이냐면 그래. 무기를 사주는 순간 예. 종속은 점점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주국방이 되는 게 아니라. 국방 기술적 종속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지금 그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1조 389억 정도 돼요. 2019년도에. 네. 거기에 이제 5배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6조 원 올려달라고 강짜를 부렸습니다. 네. 우리 이제 못 올려준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장관급에서는 어떻게 합의됐냐면은 13% 올려주기로 했어요. 이것도 두 자리 숫자잖아요. 요즘 세상에 우리 노동자들 임금 인상도 두 자리 숫자 안 되잖아요. 최저임금 얼마나 올렸습니까? 2, 3% 정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비 분담금은 13%를 올려주는데 그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거예요. 5년 내에는 매년 13%씩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다 올려주는 거죠. 다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이렇게 양 장관급에서 잠정 합의안을 트럼프가 거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타결을 못 짓고 있어요. 네. 이거 우리 국민들 잘 좀 아셔야 됩니다. 13%도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야 나가라 이거예요. 사무국장 동의하시죠? 나가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서. 임대료를 물거나 그래서 임대료를 물고 싫으면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는요. 이제 이렇게 못 올려준다 그러니까 독일처럼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감축과 철수는 전혀 달라요. 감축은 지금 전략적 유연선 개념으로 신속 이동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28,000명 정도 있는데 주한미군이 한 8,000명은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2만 명으로 줄였다고 해서 좋아할 일입니까 이게? 현대 이 전쟁 개념, 현대전의 개념이 전략적 유연선 개념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위배잖아요.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이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 다른 나라 분쟁 지역에 옮겨 다니는 군대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 분쟁 지역의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우리를 와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우리를 학살하고 있다. 이 좋은 감정 가지겠습니까? 그걸 한국이 묵인해줬다. 이렇게 오해되면은 물건도 못 팔아붙고 경제 문화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자주성이 없어놓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 감축론에 현혹 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 군사주권 회복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도 동시에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이제 첨언하자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
이거 100% 뻥입니다. 우리들의